안녕하세요. 가끔 시장을 보면 참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경쟁사의 큰 기술 발표가 오히려 다른 경쟁사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 말이죠.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HBM4 개발 소식을 발표했는데 좀 엉뚱하게도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현상,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HBM4 발표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반응을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이게 메모리 시장 전반, 특히 마이크론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 중요성은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요, 기술 발전 하나가 어떻게 산업 전체에 어떤 기대감을 키우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기술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그럼 먼저 시장을 이렇게 들썩이게 만든 HBM4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HBM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HBM4는 뭐가 다른 건가요? 네. HBM은 말씀하신 대로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데이터를 아주 넓은 통로, 그러니까 높은 대역폭으로 아주 빠르게 전송하는 그런 메모리죠. 인공지능 연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GPU 같은 핵심 프로세서에 지체 없이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뭐랄까, 고속도로 차선을 확 늘려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이 HBM의 4세대 제품, 그러니까 HBM4 개발 완료 소식하고 심지어 양산 준비 소식까지 알렸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현재 주력인 HBM3E 다음 세대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와, HBM3 다음 세대로 바로 넘어가는군요. 그럼 성능 향상 폭이 얼마나 크길래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성능 형상 폭이 핵심입니다. 이번 HBM4는요, 이전 세대인 HBM3랑 비교했을 때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 이걸 대역폭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2배나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전력 효율은 약 40%나 개선됐고요. 네, 데이터 처리 속도가 2배인데 전력 소모는 오히려 줄어든다고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발전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AI 가속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메모리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발목 잡히는 문제. 또 하나는 엄청난 전력 소모거든요. HBM4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전력으로 훨씬 더 많은 AI 연산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규모가 큰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바로 총소유 비용, TCO라고 하죠. Total Cost of Ownership. 이 TCO 절감으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 TCO 절감. 네, TCO는 단순히 장비 구매 비용만이 아니라 운영에 드는 전기료라든가 유지보수 비용 같은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전력 효율 개선은 이 TCO를 낮추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칩 성능 개선? 이건 넘어서서 데이터 센터 전체의 어떤 경제성,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근데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좋은 기술을 SK 하이닉스가 발표했는데 왜 경쟁사인 마이크론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랐을까요? 보통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 시장의 좀 흥미로운 점인데요. 물론 개별 기업 간의 기술 경쟁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산업은 전체 시장 상황,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시장 선도 기업이 HBM4처럼 혁신적인 차세대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심지어 양산까지 준비했다는 소식은요. 단순히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네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시장이 요구하는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부풀리는 거죠. 이게 뭐랄까 비유하자면
가뭄에 시달리던 지역에 큰 댐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댐 주변의 모든 농지가 다 수해를 입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확 퍼지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 거군요. 댐 건설 효과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SK 하이닉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마이크론을 포함한 다른 메모리 공급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앞으로 고성능 메모리 시장 전체에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Average Selling Price. 이 ASP, 그러니까 칩 하나당 평균 판매 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라서 모든 공급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은 거죠. 아, 그러니까 개별 경쟁보다는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진다. 이런 기대감? 뭐 일종의 산업 전체 수혜 효과, 업황 개선 베타라고 하나요? 그게 더 크게 작용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정말 시장 논리는 단순하지 않네요. 네, 그렇죠.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HBM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올해 생산할 물량 대부분을 이미 고객사들한테 선판마하는 등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HBM4 발표는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고성능 메모리 시장의 호황이 생각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강하게 가겠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주가 상승의 어떤 촉매제가 된 셈이죠. 동반 상승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대감의 근거가 된 HBM4의 구체적인 성능 향상, 그러니까 대역폭 2배, 전력 효율 40% 개선, 이게 실제 AI 시스템에는 어떤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데이터 고속도로가 2배로 넓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메모리랑 프로세서 사이에서 계속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 통로가 넓어지니까 데이터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확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전체 AI 모델 학습 속도가 빨라집니다. 전력 효율 개선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를 덜 먹으면서도 같은 성능을 내거나 아니면 같은 전력 예산 안에서 더 높은 속도, 클럭이라고 하죠. 이걸로 칩을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는 더 많은 연산 유닛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이건 결국 서버렉 하나에 집어넣을 수 있는 연산 능력, 다시 말해 성능 밀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성능 밀도요? 네, 데이터 센터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습 속도도 빨라지고 성능 밀도도 높아지고, 와, 정말 AI 기술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 이걸 배치 크기, 배치 사이즈라고 부르는데 이 배치 크기를 늘려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AI 모델을 활용한 추론 서비스의 처리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챗봇이 동시에 더 많은 사용자의 질문에 더 빠르게 답할 수 있게 된다거나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런 강력한 성능에 대한 요구는 다시 더 많은 HBM 용량 그리고 더 높이 쌓아 올린 HBM 스택 수를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메모리 공급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높은 고사양 HBM 생산 비중을 늘리게 되고요. 이건 곧 제품 믹스, 프로덕트 믹스라고 하죠. 전체 매출에서 각 제품이 차지하는 구성비, 이 제품 믹스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품 믹스 개선? 네,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회사 전체의 수익성도 향상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품 믹스 개선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라 그렇다면 HBM의 가격이나 마진 구조 자체에도 변화가 생기겠네요. HBM4 같은 신제품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만들기가 좀 까다로운 제품이에요. 특히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초기 생산 수율, 영어로 yield라고 하죠. 전체 생산품 중에서 양품이 차지하는 비율, 이 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수율. 네네. HBM4가 처음 도입되는 초기 단계에는 고객사들로부터 제품 성능이나 안정성을 인증받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생산 라인의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따라서 AI 시장의 강력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한 이런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아,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도 걸리는데 참는 곳은 많다. 뭐 가격이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군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은 HBM 가격 하락을 막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오히려 가격이 현재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특정 시점에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메모리 공급 업체들은 당연히 이 기회를 활용해서 수익성이 좋은 고가의 HBM 생산 비중을 최대한 늘려서 전체 마진을 개선하려는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될 겁니다. 아까 마이크론이 올해 HBM 물량을 이미 선판매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타이트한 수급 전망 속에서 선판매는 마이크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장 추가 매출을 늘리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 이상으로 HBM 매출을 갑자기 늘리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이미 확보된 매출 덕분에 분기별 실적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죠. 아, 안정성 확보?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에 HBM 수요가 강력하고 공급이 빠듯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해지면 마이크론은 향후 가격 협상이나 다음에 공급 계약을 맺을 때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확보된 고객과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하이닉스의 HBM4 발표와 같은 이런 이벤트는 HBM 시장 전체의 가격 수준을 지지하거나 오히려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이건 마이크론이 다음 회계연도에 HBM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 증가 가능성을 오히려 더 키워주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최근 많은 시장 분석가들이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HBM하고 또 차세대 서버용 D램인 DDR5 중심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또 회사가 제시하는 실적 전망치, 실적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듣고 보니 여러모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네요. 마이크론이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9월 23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나 시장 관계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혹시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통해서 마이크론의 현재 상황하고 미래 전망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HBM의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마이크론의 HBM 사업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네, 비중하고 ASP. 그렇죠. 또 HBM 생산의 수율 및 원가 개선 상황도 중요합니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HBM4로의 전환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 고객사들과의 인증 절차는 순조로운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물론 HBM 외에도 차세대 서버용 D램인 DDR5의 가격 동향이나 주요 고객사인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메모리 재고 정책 변화, 이런 것도 함께 점검해야 할 주요 변수입니다. 아, 확인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군요. 그럼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BM4 같은 차세대 제품에 대한 고객사 인증 절차가 예상보다 좀 지연될 경우에요. 그러면 양산 및 매출 발생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아, 인증 지연. 네. 또는 거시경제 상황 변화라든가 기술 트렌드 변화 때문에 주요 고객사들이 갑자기 AI 인프라 투자를 축소하거나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생산 측면에서는 복잡한 HBM 공정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수율 문제가 발생해서 생산 차질을 빚거나 원가가 상승할 위험도 항상 존재하고요.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면 단기적으로는 마이크론의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변수는 늘 존재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큰 흐름입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특정 기업의 단기적인 부침과는 좀 별개로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메모리 산업 전체의 상승 추세를 완전히 꺾기보다는 단기적인 주가나 실적의 등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한다거나 공정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SK하이닉스의 HBM4 발표는 단순히 한 기업의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AI 시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수요 전망은 경쟁 심화 우려를 상쇄하고 메모리 산업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넣으면서 마이크론과 같은 다른 공급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이런 산업의 큰 흐름 속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다가오는 실적 발표가 그 기대감을 확인시켜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HBM4와 같은 이런 혁신적인 메모리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기존의 AI 모델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강력해진 메모리 성능이 있기에 비로소 가능해질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요? 네. 어쩌면 인간과 거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AI 비서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신약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AI 기반 시뮬레이션 같은 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의 발전이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미래의 혁신을 촉발하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 메모리 기술의 진화가 우리 삶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